자, 오늘은 렌더 옵션에 보시면은 카메라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 이 렌더 옵션에 보면은 카메라에 관련된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에 관련된 옵션들이 보시면은 여기에 카메라 해가지고 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카메라 파라미터라는 옵션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이 옵션이 이렇게 따로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라든지 이펙트 부분에 비그네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비그네팅이나 뭐 버티컬 렌즈 틸트, 요거는 뭐 셔터 스피드나 필름 센시티비, 그러니까 ISO 감도, 셔터 스피드에 영향을 안 받는데, 뎁스 오브 필드라든지 아니면은 뎁스 오브 필드 말고 또 수동 카메라, 모든 카메라에는 셔터 스피드 조리개 값에 따라서 뎁스 오브 필드,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초점이 맞고 그 뒤로 흐려지는 거, 그 다음에 모션 모션 캡 모션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있을 때, 그게 촬영을 딱 했을 때 움직임이 그대로 이렇게 잔상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값에 의해서 좀 조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 보시면 EV 값이라는 요걸 가지고 어, 카메라의 민감도, 그러니까 빛에 대한 반응 정도를 여기 EV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출 값이에요. 익스포저 밸류. 그러니까 빛에 대한 노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EV 값이. 근데 원래 모든 카메라들은 요 EV 값보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O. 이건 뭐냐면 필름 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이 카메라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 넘버. F 넘버는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 값. 그래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더 열리고, 닫히면 닫힐수록,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더 닫힙니다.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이거는 여기 보면 1분의 S라고 돼 있죠. 이 S 값이 요 30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300분의 1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뎁스 오브 필드를 한번 줘 볼게요. 뎁스 오브 필드를 한번 줘 볼 건데, 우리가 뎁스 오브 필드를 주기 위해서 먼저 설정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뎁스 오브 필드라는 녀석은 이 조리개 값이 많이 열릴수록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요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조리개 값이에요.
요거는 그 알아두시면은 모든 3D 프로그램의 카메라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필름 감도 ISO예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요것들이 요 녀석들이 뎁스 오브 필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 얘는 요 조리개 값이랑 옵션이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랑 요 모션에 따른 그 잔상이 남는 거는 이렇게 셔터 스피드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D 프로그램 또는 수동 카메라에서는 3D 프로그램의 카메라, 그 다음에 수동 카메라, 현실 세계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은 전부 다 세 가지 옵션이 밝기를 조절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해를 하면 사진도 여러분이 거의 마스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옵션이. 그래서 자 봅시다. F가 붙어 있으면은 조리개 값이에요. 조리개 값. 조리개는 뭐냐면 네. 조리개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조리개 이렇게 보통 육각형이에요. 예, 판 형태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렇게 그 카메라에서 빛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조리개 값은 조리개 값은 기본적으로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많이 열려요. 많이 열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밝아집니다. 이 조리개 값은 이쪽으로 갈수록 밝아져요. 자, 스케치업에서 따지면 스케치업에서 따지면은 그 이따가 조리개 값은 이거예요라고 뭐 얘기해드리고 다 얘기해드릴 건데 스케치업에서 따지면 이 값하고 똑같습니다. F 뭐 1.4부터 해서 뭐 F32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라는 거는 밝은 거는 이쪽으로 갈수록 밝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셔터 스피드는 얘는 지금 1000분의 1초죠. 1초를 1000으로 쪼개가지고 한 거고 요거는 2분의 1초예요. 0.5초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게 뭐냐면 0.5초 동안 카메라 셔터가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0분의 1초 동안 열려 있는 거고 당연히 0.5초가 오랫동안 빛을 받겠죠. 필름이. 그러니까 여기가 더 밝은 거예요. 2분의 1초가 더 밝습니다. ISO 지금 여기에서 ISO는 필름 감도인데 보시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밝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미지가 좀 잘못 그 예시가 잘못 그려져 있는 건데 얘는 이런 거랑 상관없이 보세요.
ISO 숫자가 높을수록 더 밝아져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 F 값을 스케치업에서 F 값을 1.4 뭐 이렇게 낮춰 볼 거예요. 그럼 이 ISO 값이 변해서 원래 우리 스케치업에 있는 EV 값을 맞춰 주거든요. 14.23으로 돼 있을 건데 처음에 이 조리개 값을 바꾸면은 이 숫자가 EV 값이 변할 거예요. 이 EV 값은 뭐냐면 얘랑 얘를 바꿔줘도 다시 원래 밝기로 맞추기 위해서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ISO가 변해서 맞춰집니다.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ISO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숫자가 높을수록 밝고 낮을수록 어둡다. 대신에 실제 카메라나 실제 필름에서는 이 숫자가 높으면 노이즈가 엄청 껴요. 노이즈. 그래서 그거 표현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노이즈가 엄청 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스케치업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ISO가 있고 F 넘버 조리개 값이 있고 여기 셔터 스피드죠. 셔터 스피드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션이 잔상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션이 잔상으로 남는 경우 그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효과를 해야 줘야겠죠. 예, 근데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열렸다가 느리게 닫히게 뭐 1초 뭐 2초 막 이렇게 닫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스케치업에는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 이 옵션은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에 F 넘버는 있죠. 뎁스 오브 필드가 있으니까. 자, 먼저 F 넘버를 1.4로 바꿔 보시면은 여기 익스포저 밸류 EV 값이 바뀔 거예요. 자, 한번 바꿔 봅시다. 자, 1.4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 익스포저 밸류가 바뀌었죠. 14였는데 14.23이었는데 9.201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면 엄청나게 밝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너무 밝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14.21로 23으로 다시 14.23으로 다시 맞춰주면 EV 값을 다시 맞춰주면 이전하고 똑같은 밝기가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IS 값만 낮아져서 밝기를 맞추는 거죠. 만약에 F 넘버를 너무 낮춰가지고 이거를 14.23으로 맞추려고 그랬더니 ISO가 뭐 0.00000 뭐 1 뭐 이래가지고 맞춰진다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못 맞추는 거죠. F 넘버를 더 내릴 수도 없겠죠. 내릴 수는 있지만 원래 밝기에 맞출 수는 없겠죠. 자, 이 EV 값은 쉽게 말하면 이 EV 값은 쉽게 말하면 여기 이 세 개의 옵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 세 개의 옵션을 이용을 해서 이거나 이거를 효과 때문에 변경을 해야 될 때 ISO 값을 이용을 해서 그냥 보기 쉬운 하나의 수치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EV 값을 요 노출값. 정확하게 뭐 노출을 조정하고만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요 세 개의 종합값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녀석들하고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요걸 14.23으로 했으면 그 전에 렌더링 돌렸던 거하고 밝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전에 렌더링 걸었던 거 하고 거의 비슷한 밝기를 얻을 수가 있죠. 예. 자, 우리는 이제 뎁스 오브 필드라는 걸 한번 해볼 거니까 뎁스 오브 필드를 하기 위해서 요 정도만 한번 요쪽 절반 요만큼만 부분 렌더를 한번 걸어 볼게요. 이따가. 자, 밝기는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이전에 걸었던 거하고 지금 곡이 없어서 이게 살짝 틀려 보이는 건데 뭐냐면 우리 GI 옵션에서 이건 안 켰네요. 앰비언트 오클루전 없어서 살짝 틀려 보이는 건데 그 외엔 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부분 렌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요만큼 정도 돌릴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사실 몇 미터 안 되기 때문에 뎁스 오브 필드라는 녀석이 초점 흐리기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여기쯤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나 자, 먼저 뎁스 오브 필드 이 부분을 활성화를 합니다. 활성화를 한 다음에 픽스드 디스턴스를, 그러니까 요거는 그 어디 갔냐, 여기서 디스턴스, 포커스 디스턴스를 여기서 직접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감이 없죠. 이거는 카메라 타겟, 이건 뭐냐면 요 뷰에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한다는 얘기인데 얘도 감이 없죠. 우리가 그냥 직접 보기에. 근데 픽스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눌러주고, 픽스 포인트 눌러주고 여기서 픽 포인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찍어줘요. 픽 포인트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렌더링을 걸어보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앞 뒤로 흐려집니다. 포인트가 잘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여기 흐려진 거 보이죠? 이쪽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 선명한 게 떨어졌죠. 지금 여기 근경을 보시면 아마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초점이 여기 맞았고, 자, 이 부분에 흐려진 걸 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죠. 자, 여기도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죠. 빵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뎁스 오브 필드는 굉장히 분위기를 내기 좋은 어, 분위기를 내기 좋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렌더링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해요. 예,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만 일단 끌게요. 예,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뭐 예를 들면은 제품 광고 CG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나 아니면은 영화 CG 같은 거 할 때 한 번씩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그네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한 뭐 1.3 정도 주고 렌더링 걸어보면 외곽을 조금 어둡게 눌러주는 거예요. 이쪽 한번 보시면 아까랑 다르죠. 여기가 좀 외곽이 눌려 있죠 지금.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이 내귀퉁이, 그러니까 화면에 외곽을 살짝 눌러줘서 그러니까 뭐 옵션에 따라서는 아주 까맣게 눌리기도 해요. 그냥 까맣게 동그라미로 그냥 뻥 뚫리기도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더 독특하게 가져가면서 가운데에다가 뭔가 시선을 집중시키고 요런 부분이, 특히 이런 구도에서는 이 외곽 쪽에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죠. 요 깊이감을 더 자연스럽게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 더 외곽 쪽이 어둡죠. 여기가 이렇게 눌린 걸 볼 수가 있죠. 비그네팅은 이런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연출하기 위해서 저 옵션이 있냐. 옛날 필름 카메라 중에서 로모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로모, LOMO 카메라라는 게 있는데 약간 사진 찍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나요. 약간 이런 느낌. 요 외곽에 좀 눌려 있는 거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로모 카메라의 특징인데 약간 외곽이 이렇게 살짝 까맣게 눌려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요 느낌을 저는 되게 좋아해서 렌더링에도 많이 썼었는데 그때 연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요 옵션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안 썼어요. 제 포트폴리오 만들 때만 조금씩 썼지 회사 다닐 때는 안 썼습니다. 괜히 막 기교 부렸다가 회사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었고 요게 이제 카메라 옵션이에요. 예. 사실 그 카메라 옵션은 스케치업에 있는 거는 요게 답니다. 요 세 개랑 뭐 보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우리 그 전에 여기에서 렌즈 이펙트 했었죠. 렌즈 이펙트. 여기 렌즈 이펙트에 뭐 다른 것들 있죠.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요런 애들 보케라는 거는 요거 모양, 요런 거 모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옵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요 그 빛 무리가 맺히는 모양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번 차시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